페이지 470페이지 보시면 스프링 쿨러 설비. 자, 스프링 쿨러 설비가 자동식 소화 설비죠. 자, 그래서 이 스프링 쿨러 설비가 이 넘버 2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이 바로 이 옥내 소화전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또 옥내 소화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 쿨러 설비는 넘버 2입니다. 얘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프링 쿨러 설비는 얘가 자동식 소화 설비죠. 자동식 소화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식 소화 설비고요. 자동식 소화 설비로서 이 자동식 소화 설비로서 소화 기능도 가지지만 경보 기능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집니다. 경보 기능도 가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강의실에 보면 뭐가 없어요? 화재 감지가 없죠. 옛날에는 이거 설치를 안 했어요. 지금은 설치해야 돼요. 스프링 쿨러 설치해도 우리는 옛날에 이거 학원을 인가받은 거잖아, 맞죠? 지금 학원들은요, 저거 뭐 설치되는가 하면 감지기 다 설치됩니다. 자, 여기 스프링 쿨러예요. 여기 스프링 쿨러. 자, 그래서 이제 이 경보 기능의 오보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페이지 471페이지 보면 하단에 리터딩 체인버 있죠. 리터딩 체인버가 바로 오보 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오보 방지 목적으로 설정이 리터딩 체인버입니다. 워터헤마 숙격작용에 의해서 감지기가 경보에 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초 동안 지연시켜 주어서 오보가 생기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자, 워터헤마는 15초 동안 지속적으로 안 생기거든요. 근데 스프링쿨러 헤드가 터져버리면 있죠. 15초 계속 이제 압력 변차가 생기니까 경보를 울려주는 겁니다. 그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470페이지에서 헤드의 구조 나오죠. 뭐 이거는 별도로 시험은 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471페이지 보면 헤드의 작동 온도 나오죠. 자, 이 작동 온도는 그 밑에 스프링쿨러 헤드의 가용편 용융 온도에 대해서 해놨어요. 설치 대상물이나 가용 합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표준 용융 온도를 얼마로 해놨다? 67에서 75도씨. 요건 지문 한 줄 한번 나왔습니다. 대략 67에서 75도씨 사이에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72도씨에 해놓은 거예요. 얘는 72도씨 실제 써놨습니다. 저기다가 온도 써놨어요. 저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있죠? 이렇게 몸체가 바깥에가 몸체 프레임이고 중앙 센터부 밑에 끼 디플렉터입니다. 여러분들 뭐처럼 생겼다고 합니까? 둥글게 되게 이렇게 비싼 물이 좀 해놨죠? 거기 디플렉터 물을 분사 세분시키는 것이고, 그럼 저 안에 보시면 있죠? 안에 보면 동그란 안에 있죠? 그것이 바로 여기 보면 거기 471페이지 그 그림 보시면 있죠? 일반형 표준형에 보면 중간 안에 끼 가용편 부분이에요. 센터 부분에 속에 들은 게 그 안에 이것이 탁 튀어나가면서 녹으면서 막힌 헤드를 뚫어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헤드가 막혀 있거든요. 이 폐쇄형 헤드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봐두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72페이지. 자, 상단에 이 표 있죠. 이거는 외우면 안 돼요. 바뀌었어요. 상단 표 있죠. X 하세요. 이거 X 머리 아프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혹시 필요한 분이 있어요? 올려줄게. 필요한 분은. 필요한 분은 올려주고. 자, 그리고 스프링쿨러 헤드의 설치 간격이 있죠. 헤드, 그건 2번은 그 표는 하면 안 돼요. 472페이지 상단표 있죠. 맞죠? 제일 위에 표는 하지 말고. 자, 3번 스프링쿨러 헤드의 설치 간격 나와요. 내하 구조하고 아파트만 기억하십시오. 내하 구조하고 아파트 두 가지만 알아두도록 해 두십시오. 시험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시험이. 자, 내하 구조하고 그 각부로부터 수평거리 있죠. 구성 수평거리. 수평거리는 내하 구조는 얼마? 2.3m 이하가 됩니다. 이하가 붙으면 무슨 치라겠어요? 최대치당. 자, 그럼 이 스프링쿨러 여기에서 저 구석까지, 저쪽이 저 구석까지 한쪽만 보면 돼. 뭐 뒤쪽까지 보면 여기서 앞에 분들은 앞에 거 보기 쉬우니까 여기서 저 구석까지, 오케이? 뒤에 보면 저 구석까지. 그 얼마? 2.3m 이하에 들어오면 된다 이게. 그러면 아파트는 얼마다? 3.2m 이하가 됩니다. 자, 11회 때 이기 지문 나왔어서 11회 때 지문 언급이 됐었어요. 3.2m. 자, 그리고 헤드의 설치 간격이죠. 헤드 간격은 자, 이거는 정방향 헤드 간격은 요거는 여기 4.52m야. 이하. 거기 요건 3.25. 요건 25, 요건 5이야. 자, 그리고 방호 면적은요. 자, 이겁니다. 자, 방호 면적은 정방향 배치 시, 정방향일 때 현재 정사각형으로 배치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요거 3.25 한 변 헤더 간격이니까 그럼 요쪽으로 간격이니까 요쪽으로 간격 똑같으니까 곱해주면 되는 거야. 3.25 곱하기 3.25를 하시면 돼요. 3.25 곱하기 3.25면 10.56이 나옵니다. 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고 4.52 곱하기 4.52 하면 방호 면적 나옵니다. 방호 면적 그럼 20.43 제곱미터가 나와요.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된다? 헤드 간격을 두 개를 곱하면 돼. 4.52 곱하면 돼. 한번 곱해봐요. 아,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이걸 외워야 돼. 이게 시험에 안 냈으니까 외워오십시오. 4.52 곱하기 4.52 해봐요. 나오죠?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뭐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게 10회 때 기출됐던 거야. 10회 때 이거 가지고 기출했습니다. 그래서 10회 때 이거 기출해가지고 소송결과 12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2회는 내가 못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12, 13회 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14, 15회 때 나왔습니다. 근데 따닥 이렇게 갈거든요. 한 번 내고 한 번 안 나오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8회 때 나오고 19회 때 안 나왔습니다.
20일 다시 나옵니다. 스프링쿨러. 그리고 스프링쿨러 설비 표준치 나오죠. 자, 거기 방수압력은 얼마 이상? 최소가 0.1메가파스칼입니다. 근데 최대는 얼마다? 1.2메가파스칼. 이하가 붙으면 최대치고 이상이 붙으면 뭐다? 최소치라 했어. 그러면 그 최소 방수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방수량이 뭐다? 80리터 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원 수량 계산은 80리터에다 곱하기 20분 하니까 얼마? 수원 저수량 얼마? 수원 얼마 갖고 하면 된다?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NO 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거, 이 NO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NO 개수는 다양하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몇 개로 계산하라 했어요? 아파트는 10개 이상 시 10개로, 기준개수 10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수가 적으면 그 소요 개수 하면 돼요. 우리 아파트는 적은 평형밖에 없다. 그래서 8개가 최대면이다. 8개로 대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8개면 뭐다? 8개 대입하고 10개 이상이 뭐다? 10개 대입하라 이거야. 근데 이거는 합산 아니라 했어요. 합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된다? 가장 많은 세대를 기준 잡는 거야. 가장 스프링쿨 헤드수가 많은 세대. 그럼 우리 아파트 단지는 평형수가 큰 평형이 있다는 거야. 그럼 큰 평형대로 가라 이 뜻이야. 헤드수가 그러면 작은 평형 헤드수가 적게 있겠죠. 방이 적으니까 맞죠? 방 개수가 많으면 많아질 거고 맞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종류는 폐쇄형하고 뭐다? 개방. 자, 폐쇄형은 헤드가 어떻게 막혀 있는 게 있고 뚫려 있는 게 있어. 자, 그럼 보십시오. 471페이지 보시면 위에 이렇게 헤드가 위에 거는 뚫려 있죠. 밑에 거는 막혀 있는 거잖아, 맞죠? 밑에 거는 막혀 있는 거, 위에는 개방형이야. 헤드가 저기 없잖아. 자, 가용평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 건 뚫려있는 거 개방형 헤드고, 밑에는 뭐다? 폐쇄형 헤드고, 막혀있는 거잖아. 맞죠? 아랫부분들은 폐쇄형들이고, 위에 거는 뭐다? 개방형이잖아. 상향형, 하향 해놓은 거죠? 그러면, 자, 이거는 헤드가 어때? 하향으로 되어 있죠, 현재. 밑으로 쏘는 게 하향이요. 근데 지하주정 이 반자가 안 틀렸으면 이 헤드가 위로 있잖아. 그게 상향형이야. 상향, 하향. 오케이? 자,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보통 폐쇄형은 습식하고 뭐로 나눠진다? 건식, 준비, 작동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473페이지 뭐 표를 보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내용을 보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습식은 1, 2차 배관에 둘 다 가압수가 다 차 있는 거야.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2차 배관 쪽이 건물 내의 배관이라고 보시면 돼. 노출된 것이 2차 쪽이 건물 쪽이고, 맞죠? 1차 쪽은 지하에 매립돼 동결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쪽은 전부 다 가압수가 다 차 있어. 그래서 가압수가 닫혀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근데 2차 측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측 배관에 가압수가 들어있으면 뭐다? 습식이에요. 그러면 동결 우려가 없는 데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 내에는 가압수가 차 있어요. 맞죠? 그래서 아파트 세대는 습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측 사이에 유수 금수 장치를 설치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알람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측의 건식은 무엇이다? 2차 측에 가압공기, 압축공기를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가압공기가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겁니다. 그래서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얘들이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 그럼 지하 주차장 동결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떤 아파트 단지는 지하가 온도가 잘 안 떨어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추운 아파트 단지 있죠. 제가 같은 단지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왔는데요. 구멍 많이 뚫어 놓은 데는 추워. 확실히 맞죠? 구멍 많이 뚫었는데 추워. 근데, 내가 같은 아파트에 옮겼는데, 그는 구멍을 하나만 뚫어 놨어. 진입로를 하나만 뚫어 놓으니까 따뜻하대요, 확실히. 맞아요? 진출입이 많이 돼 있는 데는요, 추워. 왜? 공기가 순환이 잘 되니까 추운데, 지금 가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는요, 오늘 서울에 영하로 떨어졌는데, 지하 주차장 1층에서 온도 재니까 영상 9도 나오더라고요. 차의 온도 딱 뜨잖아요. 아침 새벽에. 그 차이가 있더라고. 근데 보통 제가 옮겨오기 전에 거기는요, 영하 10도 떨어지면요, 그것도 한 영하 7도, 6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동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동결 우려가 있는 게 사용이 되는 게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이다. 그래서 2차측 배관에 가학 공기가 들어있으면 무엇이다? 건식이에요. 그런데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들어있으면 뭐다? 준비 작동식이고, 그것을 구분 좀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감지기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된 것이 준비 작동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 작동식을 철저히 하게 공부해 놓고 가세요. 프리액션 밸브를 준비 작동 밸브라고 하죠. 프리액션 밸브를 준비 작동 밸브라고 해요. 프리액션 밸브, 준비 작동 밸브 둘 쭉 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 서술형에는 준비 작동 밸브를 해놨고요, 제가. 그리고 그 박스에서는 프리액션 밸브를 해놨죠. 두 가지를 다 써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근데 갈로아이가 둘 다 쓰려니까 박스 만드는데 힘들어서 따로따로 써놨어요. 그래서 프리액션 밸브가 준비 작동 밸브입니다. 그래서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그 용어 정리 밑에 해놨어요. 용어 정리 해놨는데, 용어로 안 갈 것 같고요. 자, 왜 그런가 하면 힌트만 줄게. 옥내수화전을 작년에 용어에 가서 답을 만들었잖아요. 자, 제가 앞에 봐요. 페이지 467페이지 있죠? 용어 정리, 진공계, 연성계 해놨죠? 이 부분 가지고 작년에 진공계, 연성계를 아느냐 모르냐 테스트한 거야. 하나는 대기압 이하고 하나는 대기압 이상 이하 둘 다 측정하고 이 가지고 낸 거야. 비교 대상 되니까. 제가 간단히 작년에 설명해. 올해는 할 필요가 없거든, 이거. 자, 그러면 작년에 바로 용어에 들어가서 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다 준비하니까 용어 답 아니야. 용어에서 답 안 만듭니다. 총 맞았습니까? 교수들이? 그래서 아마 지문은 쓸 수 있을 거다. 지문은. 명심하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놔 두세요. 용어 정리를. 그 중에 혹시나 지문 한 줄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다. 한 줄 정도는. 잘하면. 한번 읽어두세요. 답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방식 한번 정확히 해놓으세요. 방식은. 정확히 한번 봐두시고. 자, 그리고 474페이지 보시면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기준 나오죠. 자, 고층에 하재가 한번 생기면 이거 100% 가는데 이 고층에 지금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급 건축물, 고층 건물의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타워 팰리스 있죠? 대표적인 게 타워 팰리스거든. 아니면 부산에 있죠? 저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나중에 저기 가보면 있죠? 해운대에 가보면 이렇게 높이 선,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이제 LCT는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지금 비리 된 거 있죠? 뉴스에 나온 LCT 있죠? 그거는 공사하고 있더라고. 부산이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가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LCT 공사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하고 있는데, 포스코에서, 포스코 건설에서 공사는 하고 있고요. 시행자는 딴 데고. 그러면 고층 건물의 하지 안전 기준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뭘 위주로 하는가 하면 475페이지 스프링쿨러 설비 위주로 갑니다. 스프링쿨러 설비로 갑니다. 그러면 페이지 475페이지 스프링쿨러 설비에서 수어는 스프링쿨러 설치 장소에서 있죠. 자, 보통은 요걸로 한다 했잖아. 어디 있었지?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으로 하는데, 자, 고층은 우리가 몇 층을 고층이라고 하는가? 자, 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미리 해줄게. 30층. 30층 이상을 고층이라 해요. 높이는 120m 이상 돼야 돼요. 층수는 그냥 모르면 곱하기 4 하면 돼. 층수만 하셔가지고. 그리고 초고층 기준은 50층 이상을 뜻합니다. 이상이거나. 높이는 4 곱하니까 얼마? 200m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해요. 대전에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까? 초고층? 없습니까? 대전은 잘 안 하는구나. 서울, 인천이죠? 저기는 있잖아. 부산이죠? 부산은 100m 넘는 건축물을 짓고 있잖아. 100m, 500m 넘는 건물을 짓고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고층과 초고층 기준은,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에서 요거보다 요 사이에 쓴 것을 준초고층이랄게. 다 준초고층이 고층이면서 여기에 안 해당한 거면 30층에서 몇 층까지? 49층까지 준초고층이라 하는 거예요. 준초고층.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고층이라 하는 거고, 맞죠? 다 고층이라. 다시 고층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준초고층과 초고층으로 나누겠다 이거예요. 자, 보시면서, 그러면 이거죠. 고층은 그래서 불을 끄기 힘들어요. 고층화되면 불나면 불을 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20분 기준이었겠죠. 80 곱하기 얼마? 20분 한 거거든. 80리터 범인 곱하기 20분 한 거거든. 그러니까 1600리터니까 1.6이죠.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잖아. 그런데 이게 몇 분이 된다? 고층은 40분 돼. 20분 추가야. 그게 얼마? 3.2가 된 거야. 3.2는 80 곱하기 40분 한 거야. 자, 그런데 50층, 당연히죠. 50층 이상 건물의 경우는 뭐다? 4.8. 이건 60분이다. 80리터 곱하기 60분 한 거예요. 4,800리터 되니까 4.8이 된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스프링쿨러 설비의 수원은 얼마인가? 유효자 수량 외에 이에 따라서 외에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추가로 설치하라는 거야. 옥상에 추가로 더 설치하라 이거야. 쉽게 고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지죠. 불 끄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더 확보하라는 거야. 3분의 1을. 3분의 1을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에 급수배관은 뭐다? 전용을 해야 돼요. 다른 거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 겸용해서는 안 돼. 스프링쿨러는. 자, 왜 그런가 하면 저거하고 비교하면 돼요. 5번, 자, 좌측 페이지 봐요. 474페이지.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 기준에서 4번 보십시오. 급수배관 전용으로 한다 나오죠. 근데 다만 5개 소화전섭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연결 송을 겸용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옥내 소화전은. 맞죠? 근데 스프링쿨러는 뭐다? 전용으로만 해야 된다 이게. 자, 단서 조건 속에 다른 거하고 겸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스프링쿨러는 뭐다? 전용으로 해야 된다 이게 고층은. 그래서 이게 왜만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 기준이 만들어진 거는 우리나라 영하 타워 때문이야. 영하 타워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네요. 주연 배우 이름들이. 네? 설경구하고 여자는 누구죠? 손예진하고입니까? 몰라. 저는 연예인들 이름을 잘 암기가 안 돼가지고. 그 설경구는 하여튼 주인공, 남자 주인공 죽죠? 자, 영화 타워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영화 타워를 계기로 이게 만들어진 거.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자,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5번에 50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쿨러 주배관을 몇 개 이상 하다? 2개 이상 해야 된다. 체크하세요. 몇 개 이상? 2개 이상 설치입니다. 하나가 작동불에 다른 데서 우리가 용수가 공급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50층 이상 체크하세요. 6번. 자, 건물의 스프링 헤드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가지배관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치간이라고도 합니다. 치간. 그래서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점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체크하세요. 8번에 비상전원은 자 항상 몇 분? 기본은 20분인데 자 고층이니까 더블 몇 분? 40분. 50층 이상 몇 분? 60분 대주셔야 됩니다. 그 점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소화활동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사이미즈 커넥션 얘가 출제됐죠. 작년에 기출되었습니다. 기출되었죠.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는 올해는 간략히만 해두시면 된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화활동 설비로서 자 소방대 전용이죠. 우리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아파트에서 수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송수구하고 뭐로 나눠진다? 방수구로 나눠진다. 간략히만 할게요. 건물이 있으면 외부에 뭐 설치해서? 송수구 설치했죠? 송수구. 송수구 설치해. 송수구는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되죠? 소방차가 와서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줘요. 그러면 송수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쌍구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직경이 송수는 65mm짜리예요. 쌍구형으로 되어 있죠? 구멍이 2개잖아. 그리고 이제 이때 주배관은 얼마 돼야 된다? 100mm 이상을 해야 되죠? 100mm 이상이거든. 옛날에 요거 장난쳤습니다. 작년 시험은 100mm. 여기 구경 65고 주배관은 얼마? 100mm 이상 되면 돼. 100mm 이상. 그리고 이제
건물 내에 뭘 설치해 놨습니까? 방수구가 설치했죠. 방수구. 건물 이제 내에 이 방수구가 설치. 이 방수구는 자, 방수구는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원래 매 층마다 설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매 층마다 설치를 해 줍니다. 매 층마다 설치하는데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근데 한 층에 크면 설치 거리는 층마다 설치하면 설치 규모가 몇 메다? 50m 이내에 들어오면 돼. 그럼 지하가란 조건이 주어지면 뭐다? 25m가 됩니다. 절반입니다. 지하는 위험하잖아. 그래서 50m. 그럼 건물이 크면 50m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방수구는 아파트는 1, 2층은 제입니다. 아파트는 1, 2층은 1층, 2층은 제입니다. 1층, 2층은 제 설치 안 합니다. 몇 층마다 설치하는데 아파트는 1, 2층은 제외됩니다. 아파트는 앞뒤 갖다 놓고 불 끄면 돼. 대규모 건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방수구도 호수가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죠. 방수구가. 그럼 방수구에 호수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설치 높이는 0.5에서 1m. 송수구도 호수 안 달려 있잖아. 소방차 와서 소방관이 결합해야 되죠. 그럼 0.5에서 1m로 가요. 명심하세요. 호수가 체결되어 있으면 높이는 1.5m 이하로 가요. 호수가 체결 안 되어 있으면 0.5에서 뭐다? 1m 사이로 갑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면서 우리가 이제 이 방수구는 평상시 닫힌 상태다, 열린 상태다? 닫힌 상태, 열려 있으면 담배꽁초 다 넣어요. 닫힌 상태야 돼요. 평상시 닫힌 상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방관들이 와서 소방호수를 체결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이때 방수 압력은 얼마 대주면 된다? 0.35메가파스칼 이상 대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수 압력이 제일 커야 돼요, 얘가. 자, 그래서 보다 방수구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방수기구함을 설치해야 돼요. 방수기구함을 설치해 놨어. 그래서 방수기구함은 5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m 이내. 방수구로부터 5m 이내. 근데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에 상계층마다 설치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몇 개 층마다? 상계층마다 설치합니다. 자, 왜 그런가? 소방관들이 소방호수 끌고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몇 개 층마다? 상계층마다 설치한다. 개념 정도만 알아두세요. 올해는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 자, 그리고 자 봐두실 거, 차라리 올해는 이제 480페이지 비상 콘센트 설비 있죠. 이걸 조금 해두시면 되죠. 비상 콘센트 설비. 자, 몇 층 이상이다? 11층 이상이 기준이 대상이 돼요. 비상 콘센트는 11층 이상 층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있죠? 층수가 낮은 데는 설치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몇 층부터 설치한다? 11층부터. 그래서 아파트 한번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다 보면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계단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안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몇 층부터? 11층부터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연도 아파트가 25층이다. 그럼 10층까지 설치가 안 돼 있고 11층부터 설치되어 있어요. 콘센트는 아시죠? 혹시 콘센트 모르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혹시나 다 알죠? 모르는 분이 옛날에 있었어가지고 콘센트를 모르는 분이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여성분이 아니고 남성분이 모른다 해가지고 집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집에 모든 일을 아내가 다 한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요. 그분도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몰라가지고 옛날에 쉽게 나올 때도 내가 점수를 찍어줬어요. 당신은 몇 점을 맞출 겁니다 이러면서 아마 제가 이렇게 찍어줬거든. 당신은 65점에서 70점 사이 정도로 맞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줬거든. 막 몰라도 막 안개가 가락해서 옛날은 저거잖아. 시험이 인터넷도 뭐 활발히 되지 않고 이래가지고 맞죠? 인터넷도 없었고 버벅거렸고 한두 개 업체가 시범 운영했는데 몇 명만 접속돼도 버벅거리고 튕기고 막 이랬거든요. 렉 생기고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는 관계 없었는데 지금은 막 인터넷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옛날 찍으면 다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거 공부해 놓으세요. 비상 콘센트. 몰라, 이 뒤쪽으로 오면 작년에 연결 송수환 설비 한번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이 비상 콘센트가 한번 나와야 돼. 비상 콘센트 쪽이. 뒤에 나오면 비상 콘센트가 한번 나올 때요.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콘센트야. 그건 뭐다? 소방관들이 소활동에 사용하는 뭐다? 비상용 콘센트야. 그럼 비상용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맞죠? 그래서 비상용 성강기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안 돼, 비상시에. 누가 사용한다? 소방관들, 이 구조 작업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강기야, 그때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상시 뭘 이용해서 내려가셔야 된다?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서 자, 공부해야 될 거 이겁니다. 2번에 전원회로는 각 층에서 있어서 몇 이상? 2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체크 원칙은. 원칙은 2 이상이다. 또 회로가 뭡니까? 전선이 전선. 자, 그리고 다만 한 층에 비상 콘센트가 하나 있으면 하나만 가면 되죠. 2개 갈 이유가 없잖아. 콘센트가 하나 있는데, 맞죠? 자, 그리고 뒤것에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뭐다? 전용회로를 해야 돼요. 원칙은 뭐다? 전용회로. 자, 그리고 저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 그건 다 써놨죠. 비상 콘센트라 다 써놨고 그 다음에 저거 체크하십시오. 시옷.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몇 개 이하로 한다? 10개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저서 안 했구나. 다시 원위치에서 스프링 쿨러에서 하나 해줘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스프링 쿨러에다가 그 공간 남는 데다 하나 써놓으세요. 473페이지 하단에 공간 남죠? 473페이지 하단에 자, 스프링 쿨러 지간을 뭐라 했어요? 가지배관이라 했죠. 가지배관에 지간에 설치하는 헤더 개수. 헤더는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가지배관? 헤더는 8개 이하. 올해 이것 좀 주의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8개야. 스프링쿨러 이제 배관이 갈까 합니까? 가지 배관의 하나의 지간에 설치한 헤더의 개수는 최대 몇 개? 8개.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저는 이게 주관 아닙니까? 맞아요? 배관이라 치면 이게 주관이고 이게 가지 배관 할까 합니까? 맞아요? 가지 배관 할 게 손가락 개수 헤아리면 안 돼요. 이 팔이죠? 팔이 가지잖아, 맞지? 팔이 가지야? 그래서 몇 개? 8개.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비상 콘센트는 몇 개?
10개. (10개입니다) 기준 잡아 두시고 몇 개야? 10개 이하입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설치 기준에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에서 1.5m. 자, 이건 소방관들이 복장을 갖추고 이렇게 꽂아야 되죠. 그 높이에요. 제가 시간을 많이 끄는 데는요, 잘 보세요. 문제 배분을 많이 하더라고.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면 문제 배분이 좀 적어지고, 제가 1시간 이상씩 걸쳐서 하면요, 문제 배분이 항상 많습니다. 어디나. 그래서 이거 이렇게 꼽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발신기 높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뒤에 발신기 잠깐 보세요. 발신기 높이가 484페이지에 발신기 높이가 거기 보면 나오죠. 자, 거기서 발신기 설치 기준에서 리얼에 보면 나오죠. 바로 0.8에서 1.5m죠. 발신기도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 맞죠? 발신기 하지 놨다 눌러줘야 되잖아. 자기만 도망가지 말고. 자, 눌렀는데 밑에서 막 뛰어나가 내가 못 도망갈 것 같다 이러면 어떡해? 1층에 가셨다나 눌러주세요. 자기 목숨이 소중한 분들이죠. 요새 자기 목숨을 내뱉기 다른 사람 막 구하는 사람들 많죠? TV에 뭐라고 딱 하니까 요새 많이 합니다. 요새.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얼마? 0.8에서 1.5m 이하에서. 자, 소방관들이 꽂아야 되거든. 복장 갖추고 밑에 꽂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콘센트, 집에 콘센트 30cm잖아. 맞죠? 바닥에서 한 30cm 이내에 설치되는데 얘는 0.8에서 1.5m 서서 꽂아야 되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설치 거리는 그 밑에 나오죠. 설치 거리는 자, 지하 조건, 저기 일반적이야. 거기 481페이지 상단 수평거리 얼마? 50m 기본이에요. 설치거리가. 상단. 제일 상단에 있죠. 이 비상 콘센트는 설치거리가 얼마? 50m 기본이다 이거야. 근데 거기 봐요. 지하가 나오죠. 지하 상가나 지하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얼마? 25m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하고 같이 가는가 하면 설치거리가 방수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방수구. 아까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있죠? 소방관들이 올라와서 방수구에 막 꽂을 거 아닙니까? 맞아? 그 근처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사실 비상 콘센트. 그 점 보시고, 그리고 방화구역 그 설치 기준 있죠? 이거는 설명 안 합니다. 옛날에 제가 설명해서 출제했습니다. 이 초창기에 나왔어요, 얘는. 소방 이거 방화구역하고 관련이 있거든. 방화구역, 이게 방화구역이에요. 이거. 이게 방화구역이에요, 이거. 여기하고 뭐가 됩니까? 이게 방화구역이에요. 이건 아니고, 이게 방화구역 해놓은 거야. 이거 방화벽이고, 이거 방화문 설치되어 있잖아. 맞죠? 이 방화구역인 거야. 그럼 아파트 있죠? 아파트는 여러분들 보면 있죠? 슬래브 있죠? 바닥판이 방화구역 바닥판이고, 세대간 경계벽 있죠? 거기 방화구역 그런 벽이야. 그래서 이거는 수업 안 합니다. 하나만 힌트만 줄게. 타 법령에서 따다가 냈던 거는 반복을 안 해.
그럼 어디만 반복하는가 하면 하재 안전기준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하재 안전기준을 나는 시설개론을 다 맞춰가지고 다른데 보태주겠다 이런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미리 자 국민안전처죠. 이 통합했잖아요. 지금 국민안전처 있죠. 국민안전처 들어가 가지고 법령 규정에 가서 규칙이나 예규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요. 그 란을 클릭해서 거기다 검색란에다 치놓으면 다 나와. 그러면 옥내 소화전 하지 안전기준, 스프링쿨러 설비 하지 안전기준이 다 떠요. 치놓으면 검색란에 치놓으면. 그래 보시면 되고. 근데 공부할 사람 없을 건데 다 쓰시네. 국민안전처에 가면 있어요. 하지 안전기준이 되게 많아요. 싹 다 있어. 종류별로. 그거 다 공부하면 책 한 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봐야 되겠다면 보세요. 쉽게 그냥 저 시설개론 범위가 너무 강부해. 저 요새 내고 있는 게 장난 아닙니다. 자, 드렌처 설비는 이거는 연소 방지 설비죠. 우리 아까 저거 봤잖아. 소화활동 설비 있죠. 아까 소화활동 설비 분류했잖아. 소화활동 설비, 재현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무슨 통신 보조 설비 있죠. 그리고 자 연소 방지 설비 있죠. 이건 연소 방지 설비입니다. 드렌처 설비가. 조금 봐둡시다. 혹시나 의외로 내면, 의외로 낼 때 대비해서 이게 연소 방지 설비입니다. 외벽이나 창 지붕 같은 데서 물을 뿌리는 거야. 그럼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하재 연소를 방지하는 설비입니다. 방화설비, 연소 방지 설비입니다. 얘가. 물을 막 뿌리면 이웃구멍에 불이 안 붙을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 저런 것에 화장실로 달려가 물이 있으면 내가 살 것. 왜 죽습니까?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어요. 우리가 붕어예요. 화장실로 가게 물 있으면 산다고. 우리 의료 아니죠? 절대 화장실로 가면 안 된다. 어디로 가라? 계단으로 가세요. 자, 집에 방독면 하나 있으면 좋고, 방독면 없으면 있죠? 수건에다 물 묻히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저거 방수압력 얼마? 0.1메가파스칼 이상 되면 방수량도 스프링쿨러와 같습니다. 방수량 스프링쿨러 기준하고 같아요. 기준은 스프링쿨러하고 같이 가면 돼요. 자, 그리고 경보설비 있죠. 경보설비에서 지금까지 세 문제를 내줬습니다. 경보설비에서 세 문제를 세 문제? 맞다. 세 문제 내세요. 정원식 감지기 있죠? 기출됐고요. 정원식 감지기하고 그 다음에 분포형 감지기 기출되었습니다. 최근에 분포형 감지기 기출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낸 것이 제일 밑에 482배 리커 밸브 있죠? 리커 밸브 요거 기출, 이게 제일 먼저 기출했어요. 이거 하고 정원식 감지 기출됐고 분포형 감지 기출했습니다. 그럼 따로따로 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감지기의 중요부 기능상 필요 요건 있죠. 이거 공부해 놓으세요. 이거 해놨지만 관리 실무에 내서 우리 시설계로는 안 냈습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내라고 열심히 해놨더니 2차에 내놨어요. 열 전도율은 어떻게? 높아야 돼요. 그런데 열 용량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수열 면적, 열을 받는 면적은 어떻게? 커야 되고요.
열 흡수가 용이한 표면 상태야 돼. 그래서 열 전도율을 높아야 돼요. 근데 열 용량은 어떻게? 적어야 됩니다. 이 두 개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높아요. 지문 써가지고. 자, 그래서 쉽게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가마솥하고 양은 냄비를 기억하시라. 누가 빨리 열 용량이 커요? 가마솥이 열 용량 크잖아. 무게가 무거울수록. 양은 냄비는 가볍잖아. 맞아?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가마솥은 서서히 데워지죠. 맞아? 그래서 옛날 가마솥 밥할 때 있잖아. 어느 정도 불 때면요, 불 빼야 되잖아. 자체가 데워져 있기 때문에. 맞아? 불 조절, 가마솥은 불 조절 특히 잘해야 되죠. 그러면 양은 냄비가 감지기로 적합합니까? 가마솥이 감지기로 적합하다? 양은 냄비 아닙니까? 양은 냄비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잖아. 맞아? 그리고 차동식 감지기에서 이거는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 작동하는 거고 동작하고, 근데 자 정온식 감지기는 온도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하는 겁니다. 정온식 정해진 온도다. 그래서 정온식이야.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거야. 얘는 일정 온도 이상일 때 작동되는 것이 정온식이고, 그래서 이제 주방에 쓰는 거예요. 주방에 보일러실 같은데 열을 취급하는 장소. 그래서 주방에 있는 감지기가 바로 뭐다? 정온식 감지기. 여러분들 아파트에 저 주방에 가스레인지 금방 있죠? 그 설치된 감지기가. 그래서 봐도 고대 차동식 스포팅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무실이나 이런 거실, 근데 아파트는 있죠. 자, 저겁니다. 아파트는 방이나 거실에 설치된 거 있죠. 그것이 뭐다? 차동식 스포팅 감지기입니다. 알아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감지기 알아두시고, 연기 감지기가 자, 열 감지가 뭐다? 어려운 장소에 쓰는 것이 뭐다? 연기 감지기야. 열 감지가 어려운 장소. 열 감지가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는 게 뭐다? 연기 감지기예요. 그래서 연기 감지 이온화식하고 무슨 식? 강전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자, 이온은 자, 공기 속에 연기가 포함된 이온수가 달라지죠. 그걸 감지하는 거고. 그런데 강전식은 빛의 산란을 이용하는 거예요. 빛의 산란. 자, 감지기 내에서 빛을 쏘고 있는데요. 연기가 감지기 내로 들어와 버리니까 빛이 산란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안개 낀 날, 맞죠? 빛이 잘 보여? 산란되게. 맞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어디 쓴다? 복도나 계단실이나 복도 계단에 열이 감지 어렵죠? 계단실이나 경사로 같은데 또는 천장고가 높은 실, 천장고가 높은 실 있죠? 이런데 뭘 쓴다? 연기 감지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연기 감지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보시고, 몰라 발신기 사실 이런 거 뭐 필요한데 안 내네. 근데 이쪽은 내가 뭐 발신기나 유도등 있죠? 이쪽은 간이 실무 파트로 보는 것 같아, 느낌이. 우리 시험에 안 다루는 거 보니까 유도등이 관리 실무에 냈었거든. 아, 이거는 관리 업무로 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발신기 쪽하고 유도등 있죠? 여기는 2차를 위해서 공부를 해서 2차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느낌이 그런 것 같아. 자, 앞전에 연결 송수관설비 내는 거 보니까 딱 보니까 이쪽은 관리 업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 관리 실무 쪽으로. 그래서 거기 발신기는 거기에 설치 기준 정확히 해놓으세요. 그 484배 설치 기준 있죠.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오죠? 나옵니까? 특히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정확히 해놓으세요. 본도 보시고, 그 다음에 492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거 가져오시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3월 19일 있죠? 일요일날 저도 하루 종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미리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